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근데 신기한 건 미군은 지난 2년간 백악관의 감독 아래 벙커버스터 투하하는 작전을 이미 연습했다. 이란 핵과학자 9명이 죽었고요. 군 주요 지휘관 20여 명이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집에서 자다가 죽었습니다. 무인으로 조종해서 죽였다니까요. 두두두두 쏴가지고 딱 죽었는데 더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목표물만 쐈다고 합니다. 모사드가 삐삐는 감청을 못한다더라 라고 흘려요. 그거 모사드가 흘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는 국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여기서 이제 모사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 와, 그 미사일 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무섭죠,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고층 빌딩 사이 건물로 막 떨어지대. 그러니까요. 다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많이 격추했는데 이스라엘이. 여튼 얘기를 좀 시작해보면 오늘은 이란 이스라엘 싸우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거고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보기관인 모사드입니다. 모사드도 이번에 엄청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진짜 뒤집어졌는데 지금 나라가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해보고 지금 정세가 어떤 상황인지 이란이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제3국들한테 살려달라고 빨리 협상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엄청 센 척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모사드 로고를 한번 볼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제목을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얼마나 이번에 모사드 활약이 컸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란이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 상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 유명한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요격해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뭐 100% 요격하진 못했고 몇 발 맞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사망자가 제법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이란은 진짜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이번에 폭격을 한 위치들을 잘 보셔야지 이게 정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주요 핵시설입니다. 핵시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죠? 이스파한. 이스파한 핵기술센터가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나탄즈라고 되어 있고요. 나탄즈. 위에 포르도가 있어요. 이 세 개만 얘기하면 웬만한 설명이 끝나요. 여기 세 개가 이번에 주요 공격 대상이기도 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나탄즈가 이란에 있는 가장 오래된 핵시설입니다. 2003년에 설립됐고요.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저기서 우라늄 농축을 역시 많이 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면 위성 사진으로 폭격이 있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구조물들 다 무너져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폭격 때문에 여기 다 이제 불타고 없어져 있고 결론적으로 나탄즈 시설 폭격에는 거의 성공했고 이스파한 폭격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위성으로 보면 지상에 있는 구조물만 보이 지하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하는 피해 규모가 확인이 안 된대요. 왜 지하가 중요하냐면 중요하게 자기들이 우라늄 농축 열심히 해놓은 거는 지상에 안 놓고 지하 창고에다가 박아놔요. 그러니까 그걸 터뜨려야 되는데 그걸 터뜨리려면 미국만 가지고 있는 벙커버스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떨궈야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건 웬만한 건 타격이 됐고 지하 시설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포르도. 이제 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포르도 시설이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세 개 얘기를 했죠.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얘네가 좀 다른 시설인 게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 전환 시설, 고농축 시설 좀 하는 이제 포지션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때린 게 얘 뭐 나탄즈 세게 때렸고 이스파한도 지상에 있는 구조물은 많이 부서졌는데 포르도는 거의 못 때렸어요. 지금 포르도를 날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원전을 가동할 때도 우라늄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군사용이 아니라 상업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농축을 몇 %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무기화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여기 나오는 게 3에서 20% 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우라늄을 얘기하죠. 미국이 이란이랑 처음에 핵 협상을 오바마 대통령 때 했을 때 3.67%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라늄 농축을 3.67까지는 하게
해줄게. 이 이상 하면 안 돼라고 해서 체결됐던 게 1차 핵협상입니다. 근데 3.67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란에도 원전이 있어요. 근데 원전에서 돌리는 우라늄은 상업용이라고 했죠. 네. 근데 3, 4%대 정도까지면 상업용으로는 쓸만해요. 근데 무기화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농축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핵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3.67로 딱 막아놓으면은 니네 상업용으로 쓰는 건 오케이인데 군사 무기화 하지 마. 그게 딜이었죠. 네. 근데 보면은 여기서 3에서 20% 농축 우라늄이라고 돼 있는데 이란은 핵 개발을 공공연하게 계속 해왔고 3.67%보다 더 높은 농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20%까지 끌어올렸고 지금 갖고 있는 거 보도되는 기준으로 보면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이란이 60% 이상 농축 우라늄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60%에서 90%까지 끌어올리면 이게부터 핵무기라고 했죠. 근데 60에서 90 올리는 게 2주도 안 걸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얘기 사실상 이란 핵 보유국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0%에서 30%까지 농축하는 거 어렵습니다. 30에서 60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더 어려워요. 근데 60에서 90은 그냥 해요.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때려야 돼요. 이게 사실상 핵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포르도 핵시설 지하에 많이 숨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도를 때려야 돼요. 질문. 근데 이게 90 자체부터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80도 위력적이긴 한데 90이 돼야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90이 돼야지 실질적인 역할을. 딱 그게 문턱이야? 네. 턱걸이처럼? 핵무기 라인이 그냥 90 넘겨야 된다고 봐요. 핵무기를 커트라인. 쓰려면. 그래서 포르도를 때려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근데 포르도 사진 보세요. 없어요. 지상에 아무것도. 지상에 나와 있는 건물 딱 하나거든요. 이거 말고 뭐 보이세요 지금? 없죠. 왜 없냐? 여기 산 밑에 지하에 다 파묻어놨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게. 그러니까 여기 위로 미사일 아무리 때려봤자 지하에 숨겨놓은 60%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걸 패려고 해요. 그런데 벙커버스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벙커버스터를 미국한테 달라고 요청 중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거를 지금 줄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까지 기준으로 트럼프가 벙커버스터를 줄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 준다고 한 거 아니고 정확히 준다고도 안 했어요. 근데 줄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저걸 주는 순간 여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란이 지금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대 시설이 많거든요. 여기는 다 파괴가 실제로 됐습니다. 그럼 일시적인 핵은 멈춰놓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제거하려면 이거를 때려야 된다 그랬죠. 포르도랑 이스파한 지하에도 좀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면 벙커버스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헤드라인인데 이란 핵시설을 겨냥해서 미국의 벙커버스터 동원을 할 것 같다. 외교 노력이 무산되면은 이스라엘한테 벙커버스터를 줄게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세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뉴스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주면 이란 핵이 정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벙커버스터는 무게가 13.6톤. 벙커버스터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13.6톤에 달하기 때문에 미군이 운용하는 B2 스텔스 폭격기 외에는 투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벙커버스터가 있어야 되고 이걸 투하할 수 있는 B2 폭격기가 둘 다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저거 두 개 다 없습니다. 두 개 다 없어. B2 폭격기는 미국만 갖고 있는 폭격기예요. 스텔스? 네, 안 팔아요. 다른 나라한테 미국이. 자기들이 개발해놓고 지들만 씁니다. 미국도 이거 알려진 걸로는 B2 폭격기가 19대에서 20대밖에 없대요. 근데 이거 비행기 한 대에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3조예요. 3조 원입니다. 1년 연간 운영비가 800억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쳤다. 운영비만.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만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하면 세트 메뉴로 같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걸 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럼 이 벙커버스터가 뭘 하는 거냐? 지하 땅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지하 이게 땅 깊이 들어가 60m, 100m, 150m 거기 안까지 파고든 다음에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딱 여기 맞고 터지는 게 일반적인 미사일인데 얘는 쭉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져요.
근데 신기한 건 미군은 지난 2년간 백악관의 감독 아래 이미 포르도에 GBU-57이 이 벙커버스터 얘기하는 거거든요. 벙커버스터 투하는 작전을 이미 연습했다. 이거를 포르도에 있는 것도 알고 연습도 끝나 있어요. 공군 조종사들이 많이 해봤던 거니까 가서 그냥 떨구면 끝이에요. 그냥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란이 살려주세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이것도 한 대로는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지금. 그럼 여러 대가 저게 뜨는 거야? 네, 그 같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가서 한 그 원하는 타격 지점에 정확히 떨고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애가 그 정확히 또 꽂아요. 또 떨고. 뒤에 오는 애가 정확히 또 꽂아. 그래서 뭐 2번, 3번 때리는 거고 완전히 파괴를 다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핵심 포인트고 이제 그 오늘 주제인 모사드 얘기를 해볼까요? 모사드 좋다.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며칠 사이에 이란 핵과학자 9명이 죽었고요. 군 주요 지휘관 20여 명이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집에서 자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아세요? 침실에서 누워가지고 자다가 죽은 거? 이게 폭격 시간이 몇 시였냐면 새벽 4시였어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그럼 군인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4시엔 잘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집 출근하다 그런 게 아니고 군부대로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주요 지휘관들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사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방 위치도 알아. 방 위치도 알아요. 네, 보면은 이게 군사령관들, 지휘관들이 죽은 걸로 추정되는 아파트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아파트가 한 개 호겠죠. 여기 옆에 정확히 뚫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윗집 타격 없습니다. 밑에 집도 타격 없어요. 여기 집 안에 있던 사람만 다 죽었습니다. 뭐가 미사일이? 네, 미사일도 썼고 드론 공격도 썼는데 몇 동 몇 호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자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보세요. 처음에 이란군 지휘관 넘버 1, 2가 동시에 집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죽자마자 이란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1등, 2등 연락이 안 돼.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야 3인자, 4인자 어딨어? 야 사령관 2스타, 3스타 다 와봐. 하고 불렀겠죠. 불렀죠. 불러서 뭘 했을까요? 긴급 회의를 하겠죠. 긴급 상황이니까. 그래서 걔네가 벙커에 모였어요. 그 벙커가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다 죽었어요. 와. 이것도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모사드가 지금 설계한 거라고 나와요. 와. 그러니까 왜냐면 각각 죽이면 다 죽이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요 지휘관을 한 군데로 모아서 죽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1, 2인자만 딱 커팅을 하고 얘네가 긴급 상황이어서 모일 때 그 모이는 회의 장소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와, 대박. 그리고 걔네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모사드가. 다 모인 걸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표적인 군 지휘 체계가 전부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들 딱 두드려 맞는 순간 우리도 반격을 해야 되죠. 그럼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 자기 폭격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경로를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 가진 무기 전부 다 발사.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해가지고 진짜 하메네이가 1000발 정도 있었대요. 미사일이 1000발 전부 다 발사하라고 했습니다.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0발에 대한 버튼을 눌렀거든요. 근데 200발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 800발이 안 나갔어요. 왜냐? 모사드가 두 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 지휘 체계가 없어요. 지휘관 다 죽었는데 그렇죠. 아, 최고 지도자 얘기라도 뭐 3스타, 4스타, 2스타, 1스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중간이 다 죽어가지고 명령이 안 오는 거예요. 지휘 체계가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모사드가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첩보원을 미리 이란 현지에 보내가지고 그 미사일 포대 같은 거 있죠? 방공포대, 미사일 포대 같은 거를 이미 무력화 시켰어요. 이미.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갈 때 전투기도 출격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이란 방공망 없습니다, 지금. 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 하면서 구경하면서 버튼 하나씩 누르고 있어요. 방공망 없습니다.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모사드가 공개한 영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방공포대예요. 이란에 있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 포대인데 이게 공격 드론을 얘네가 방공포대 어디 있는지 다 알죠. 그러면 며칠 전, 몇 달 전에 미리 여기 옆에다가 뭐 컨테이너 같은 걸 하나 좀 갖다 놔. 상업용 컨테이너를 하나. 그럼 뭐 컨테이너라고 말겠죠. 그러면 이번에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얘네가 이거 뚜껑을 연 다음에 거기서 공격용 드론이 날아가서 여기 있는 방공포대를 하나씩 전부 다 날렸습니다. 대박. 이게 지금 어떤 영상이냐면 이스라엘의 공격용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이란의 방공포대를 부시는 영상을 이스라엘이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투기가 70대가 들어갔거든요. 이란에. 근데 한 대도 격추 못했습니다. 와. 왜냐? 방공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여기 나오죠? 우리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이란 최고 지도부가 계속 얘기했대요. 왜 우리는 방어 시스템이 없냐? 우리 사는 거 다 날라갔다.
그냥 철저하게 무력화됐네.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게 싸움기는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갑자기 누가 와서 제 눈을 가리고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모사드가 큰 역할을 이번에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란이 무력한 거야? 아니면 모사드랑 이스라엘이 센 거야? 근데 이란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이랑 핵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5차 협상까지 했고 지난주 일요일에 6차 6차를. 협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란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냐면 야 미국이랑 협상 중인데 이스라엘이 때리진 않겠지? 라고 실제로 오판을 했대요. 안 때릴 줄 알았대요. 살짝 정말로. 방심했구나. 방심했대요. 대화 중이니까 안 때리겠지. 그럼 모사드가 했던 것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2018년에 지금도 네타냐후 총리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테헤란 중심에 핵자료 보관소가 있는데 얘네 핵 개발 중이라고 공개했어요. 근데 2018년 당시에 이란의 공식 입장은 뭐였냐면 우리 이란은 절대 핵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맨날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핵 안 만드는데 자꾸 무슨 소리 하시냐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공개된 거냐면 테헤란이면 이란 침장부잖아요. 거기 핵자료 보관소가 있는데 모사드 첩보요원이 저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털었습니다. 저기는 자료 보관소를 이 모사드 요원이 다 털어서 이스라엘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가 핵 개발하고 있다는 걸. 그 정보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고 A4 용지로 5만 장을 뽑아왔답니다. 와. 분량이 CD로 180장. 저 정도 뽑아와서 총리가 직접 나와서 생방송에서 얘기한 거 이란 저놈들 핵 개발 안 한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누가 개발했는지까지 나오거든요. 이름도? 이란 핵 개발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Remember that name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 이름 꼭 기억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딱 타겟 찍은 건가? 암살됐습니다. 와. 네, 찍고 죽었어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란 핵개발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 모센 파흐리자데라는 사람입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서 네타냐후가 찍은 사람은 웬만하면 다 죽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란에서 특급 대우 받는 사람이에요. 핵개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핵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경호원들 차가 3대가 따라붙어요.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호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죽었어요. 대통령급이네. 그냥 대통령급을 하고 자기가 아내랑 뭐 휴가 가려고 딱 가고 있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그 교차로에서 딱 섰대요. 신호가 걸렸으니까 경호원들 다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닛산 트럭 있죠. 닛산 트럭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트럭에서 갑자기 기관총 윙 하다 튀고 두두두두 하고 영화 보신 거 있죠? 그거 영화네. 무인으로 조종해서 죽였다니까요. 차 안에 사람 없었어요 그때. 인공위성으로 조종해가지고 두두두두 쏴가지고 딱 죽었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 이 사람의 얼굴을 인공지능으로 인식해서 목표물만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핵개발의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모센 파그리자드의 아내가 바로 15cm 옆에 있었대요. 약간 이 정도 거리에 붙어 있었어 형처럼. 근데 와이프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정확히 이 사람만 딱 때리고 자폭했습니다. 와. 그래서 죽은 걸 확인하고 닛산 트럭이 혼자 자폭했어요. 왜냐?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사드가 한 거니까. 모사드가 죽였습니다. 대박 사건이다. 대단하죠? 그것도 일부러 옆에 사람들 안 죽였나 보네. 왜냐면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데. 할 수 있죠. 예. 근데 우리는 이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어느 정도 과시하는 거죠. 과시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함께 참여하는 경제 채널 이제는 멤버십에서 함께 하세요. 기억나세요? 이거 작년 8월에 알죠.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때 그 이란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초청받아서 갔던 건 이 사람이 하니에예요.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데 그러고 나서 행사가 끝났으니까 자기 숙소로 돌아갔겠죠. 숙소가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히 여기 때려서 죽었죠. 아까 본 거랑 뭐 비슷하지 않나요? 아파트 정확히 몇 동 몇 호인지 알고 있는 거. 그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마스 최고 지도자 날라갔고 그 다음 달 한 달 만에 헤즈볼라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게 헤즈볼라도 싫어하고 예멘 후티 반군 하마스 전부 다 지금 죽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헤즈볼라 지도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부 중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죽어가지고 여기도 지휘 체계가 그냥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되게 무서운 게 이란의 군 지휘부 장성들 20여 명 죽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사령관이 죽으면 그 공석을 누가 메우나요 보통? 부사령관이 승진을 하거나 2인자가 올라가서 1인자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모사드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1인자를 죽인 다음에 다음 2인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편지를 보내요. 나 모사드인데 너 1인자 자리 받는 순간 다음 너야.
그래서 다음 지휘관 받는 거를 무서워한대요 지금. 그렇겠지. 100% 아니까 나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핸드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 있는 지휘관들 어제 핸드폰 다 버렸어요. 핸드폰 다 버렸습니다 지금. 다 추적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에 있을 것 같아. 있죠 계산에. 와. 알고 있겠죠 그것도. 여하튼 작년 9월에 헤즈볼라 지도부가 있었던 이제 그 중앙본부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영사관이었는데 영사관을 다 폭격해가지고 여기 안에 벙커에 있던 지도부가 다 죽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는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날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8월 하마스 최고 지도부 날라갔죠. 9월에 헤즈볼라도 지도부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죠 이제?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만 때리면 되거든. 이제 어차피 그러네. 후티 반군이고 후티 반군은 미국이 패가지고 지금 조용히 있는 상태고 다 죽어가지고 하마스 헤즈볼라 이미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란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작년 9월에 있었던 또 유명한 사건 아시죠? 헤즈볼라 삐삐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헤드 최고 지도자는 날린 게 맞는데 워낙 헤즈볼라 대원이 많아요. 하마스는 사실 약하거든요. 근데 헤즈볼라는 웬만한 군대급으로 좀 셉니다. 여기 사람도 많고. 그래서 헤즈볼라 애들을 행동대원들 뭐 얘네 명단 다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한 명 한 명 어떻게 죽여. 지휘관도 아닌데. 근데 저거를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방법이 없을까라고 모사드가 십몇 년 동안 준비한 작전이 있어요. 네. 1, 2년 한 게 아닙니다. 저게 헤즈볼라 삐삐 사건 제가 이름을 저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모사드랑 유닛 8200이라고 제가 써놨죠. 유닛 네. 8200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비밀 보안 부대 이름입니다. 여기 있는 요원들은 다 사이버전 같은 거 해요. 뭐 해킹 테러하거나 아니면 뭐 통신 감청하거나 이런 거 하는 뭐 대표 부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정보력이 워낙 좋으니까 우리 지도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언제 공격하는지도 알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섭죠 얘네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통신 감청이 안 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네. 뭘 해도 다 털리니까. 근데 거기다가 여기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에 정보를 흘려요. 모사드가 삐삐는 감청을 못 한다더라 라고 흘려요. 그거 모사드가 흘린 겁니다. 모사드 조직적으로 이렇게 흘려요. 그러면은 저기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 야 그러고 보니까 쟤네 핸드폰 다 턴다며. 야 근데 요새 삐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삐삐는 안 털리지 않겠냐. 삐삐로 바꿔. 그래서 삐삐로 바꾸라고 지시를 내려요. 헤즈볼라 지도부가 헤즈볼라의 전 대원들은 삐삐로 통신을 바꾸라. 내가 여길로 명령을 하겠다. 해가지고 전체 한 5천여 명 정도가 바꾸거든요. 근데 저거 바꿀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삐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삐삐 없죠. 만드는 회사가 없죠. 그러면 헤즈볼라 입장에서 삐삐를 수천 대를 사야 되죠.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야 괜찮은 회사 있나 찾아봐 했겠죠. 그 회사가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모사드가 운영 중인 회사였어요. 와, 근데 몰랐고. 몰랐어요. 모사드가 그걸 숨기고 몇 년 동안 삐삐 사업 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헤즈볼라 주문 들어왔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만드는 삐삐에다가 폭탄을 달아요. 조금씩. 삐삐 안 해. 네, 삐삐 안에다가 폭탄을 달아요 다. 그 다음에 보급될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보급이 완료됐다는 걸 확인하고 버튼을 눌러서 날렸습니다. 그거 차고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아니 다 죽진 않았고 한 30여 명 죽고 한 3,500명 정도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왜냐면 그 주머니 같은 데 넣고 다니고 가방 넣고 그러잖아요. 그치, 허리에 그래서 차고. 죽은 사람이 30여 명 정도인데 헤즈볼라 대원들이 저거 보고 무서워서 전자기가 아무것도 못 쓴대요. 무서워가지고. 트라우마 걸리지. 트라우마가 걸리죠. 저거 하려고. 그래야 여기 보면 이때 보급됐던 삐삐를 보면 여기 골드 아폴로라고 돼 있거든요. 이 회사 여기 보면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만에 있는 골드 아폴로라는 회사 아니야 이게. 그래서 골드 아폴로 회사가 엄청 조사를 많이 받았었대. 아니 이거 니네가 테러한 거 아니야. 근데 골드 아폴로 뭐라냐. 아니 우리 무슨 소리 하는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정말 억울한 표정으로. 근데 모사드가 한 거였어. 모사드가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붙여서 다 날려버린 겁니다. 타이완이랑 상관없고. 네, 타이완이랑 전혀 상관없어. 와. 까보니까. 무섭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네. 늦지 않는다 이러는데. 그렇죠. 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내가 사인하라고 했을 때 사인했어야 돼. 왜 안 하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억울하게 쓸데없는 생명 낭비하냐. 이란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있던 핵도 포기해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마지막 멘트 이것 때문에 막 증시 내려가고 그랬거든요. 그쵸. 이게 뭐냐. 당장 테헤란을 떠나세요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 이란이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거의 1억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네. 훨씬 많아요. 그리고 테헤란 인구, 우리나라 치면 서울이겠죠? 테헤란 인구가 1,000만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시 인구 1,000만 명이죠. 그렇네. 그러면 트럼프가 야, 니네 폭격할 수도 있으니까 서울 시민들 전부 탈출하세요라고 하면 아니 퇴근할 때 퇴근길도 막혀서 죽겠는데 그치. 무슨 1,000만 명이 어떻게 나가요? 그죠? 못 나가죠. 근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테헤란 외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고속도로 다 꽉 차렸어요 지금. 진짜 폭격을 계속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건 뒤쪽으로 비추니까 진짜 끝도 없이 차가 줄 서 있더만. 끝이 없어요. 와. 퇴근길 막히는 건 그냥 애교죠. 어. 여기 보면 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오늘 올라온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보시죠.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다.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라는 사람이고 네. 이란이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메네이가 거의 신이에요. 최고 지도자급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끽소리도 못하는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독재자라고 네. 그 독재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나는 알고 있음. 그는 아주 쉬운 표적이기는 하지만 너는 아직 안전할 거야. 왜냐? 내가 지금 당장 죽이지는 않을 거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진짜 하메네이 어디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것 100%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하마스 그 모사드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협상해라. 빨리 핵포기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또 트위터를 해요. 여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싸울 것. 신이 우리와 함께함. 저건 뭐야? 뭐 그림을 이게 그림이 어떤 거냐면 여기 미사일 떨어지고 있는 무슨 그 전쟁터 같은데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메네이가 여기 직접 들어가겠다는 거. 난 불구덩이 들어가 싸우겠다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하메네이가 독재한 지 한 30, 40년 됐거든요. 네. 40년 정권 생사가 이번 판단에 달렸다. 왜냐면 진짜 하메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이스라엘이. 근데 항복하면 살려줘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아니 미국 정권, 그러니까 이란이 원래 예전에 팔레비 때는 그 저거 하메네이 그 위 지도자가 네네. 호메인이거든요. 네. 호메인이 그 전에는 그래도 친미 국가여가지고 미국이랑 사이 좋았어요. 그 이스라엘이랑 사이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1979년에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40년째 서로 앙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다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핵시설을 딱 봤을 때 네. 우리나라랑 북한 이슈가 생각나지 않나요? 맞아요. 북한은 지금 핵이 있어요. 정확히 언제 개발됐는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북한 핵 개발이 완료된 시점이 2017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꽤 됐네. 근데 여기다가 좀 첨언을 하자면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게 지금 핵 개발의 95% 이상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 냅두면 핵보유국 돼서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죽이자고 이스라엘이 쇼부를 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위에 있는 북한도 핵 개발이 임박했던 시기가 있겠죠. 아, 북한 이대로 두면 진짜 핵 만들겠는데? 지금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하려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네.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1994년에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1994년에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영변 핵시설, 네 여기 이란으로 치면 나탄즈 핵시설이죠. 영변이 핵시설 핵의 심장이거든요. 영변 핵시설 폭격을 사실상 거의 승인했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까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들, 외교관들 소개령 내리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전부 다 철수하라고. 왜냐하면 혹시나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 얘기를 저때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어요. 저 얘기를 듣고 극대노를 했죠. 야, 북한 때리는데 내 승인이 안 받고 미국 혼자 단독 작전한다고? 나 이거는 동의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노, 절대. 그래서 끝까지 반대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 작전을 보류했습니다. 잠깐 홀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케이, 야 그러면은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보자. 특사. 야 북한아도 핵 동결하고 그거 핵 사찰단 받을 자신 있어? 생각 있어? 라고 말해가지고 그때 당시 북한이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이 오케이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을 만난 게 이때입니다. 특사로 갔죠. 네, 특사로 대북 특사 갔을 때. 그리고 가가지고 야 너 진짜 핵 뭐 동결할 거야? 김일성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 서로 악수하고 야 이거 진짜 북한 핵 포기하나 봐. 쟤네 경제제재 풀어주나 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죠?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 다음 물려받은 게 김정일이죠.
김정일 때부터 핵 개발을 미친 듯이 합니다. 고난의 행군 겪은 뭐 국민 막 200만 300만 굶어 죽어도 끝까지 핵무기 올인을 해요. 그래서 핵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클린턴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날아갔는데 미국이 알아서 지워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때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리고 모사드. 와, 이거 진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공포겠다. 그렇죠. 화장실 가도 거기서 손 씻는 물에 독극물 있을까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사드 이야기 해봤고요.